순차 논리 회로로 이제 토이 CPU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상태를 바꿔가면서 명령어를 읽어오는 상태, 그 다음에 명령을 해석하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 종류에 따라서 각각을 실행하는 상태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상태들이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여러 가지 제어 신호들을 이제 발생시키도록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종 목표는 가능하면 그 기능을 다 작동을 하면서도 회로가 간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간단하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상태는 이제 이렇게 명령을 읽어오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상태로 갔다가 다음 상태는 무조건 다시 다음 명령어를 이제 배치해오는 상태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것이 되겠는데, 우선 이제 읽어온 명령어를 가지고 그 명령어에 들어있는 그 빗들을 이제 최대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회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신호들을 쓸 수 있으면 직접 연결하기만 하면 되니까 회로가 아마 간단해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기계 코드 형식을 왜 그렇게 했나 하는 이제 배경이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기계 코드는 저래 생겼나 보다 라고 이제 왔는데, 이제 그렇게 결정한 배경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선 이제 회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체 요 비트들을 딱딱 구역을 나눠가지고 각각에 대한 용도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앞에 여기 이제 세 비트 부분은 이제 OP, 즉 명령어 종류를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드를 가지고 실제 실행할 때 구별해야 될 상태들을 그걸로 그냥 바로 써먹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LU 부분은 어차피 이제 OPO 세 비트에 의해 가지고 어떤 상태에 실행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거기서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산술 논리 연산의 경우에는 이제 그 더하기 빼기에 대한 것을 구별하는, 즉 ALU 회로에 어떤 걸 기능 선택할지에 대한 용도로 그냥 바로 쓰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산술 논리 연산뿐만이 아니라 뭐 브랜치라든지 아니면 로드 스토어 명령어에서도 그 주소를 결정할 때 여전히 ALU를 사용을 합니다. 그때 보면 브랜치 명령어나 이런 명령어들은 주소 결정할 때 현재의 프로그램 카운트 값에서 어떤 옵셋을 더해서 주소가 결정이 됩니다. 즉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 값에다가 어떤 옵셋 값을 더하는 작업, 이거 역시도 ALU에 있는 가산기를 그냥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각 명령어마다 이 ALU에 있는 이걸 가지고 그 어떤 연산을 할지를 결정하자, 산술 논리 연산에서. 그다음 여기에 있는 요 세 비트는 이제 어쨌든 연산을 하고 난 뒤에 어쨌든 결과를 어느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저장을 할 그 레지스터 번호를 여기다가 표현하자. 따라서 이것은 그 레지스터 파일에서 최종적으로 기록할 레지스터를 정하는 용도로만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산술 논리 연산에서는 이제 계산한 결과가 거기 기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드 명령어, 메모리에서 값을 읽어온 거, 그거 역시도 지정되어 있는 어떤 목적지 레지스터가 기록이 될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거기에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컨디션 코드 여기 세 비트는 이제 여기 사실은 무조건 기록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컴페어 명령어는 빼기 작업을 하긴 하되 여기는 기록을 안 하죠. 그때는 이걸 가지고 기록을 하지 않도록 표시를 하겠다. 예를 들면 여기는 000을 준다 이거죠. 그럼 무조건 기록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기록한다고 하면 111을 좀 무조건 기록을 하겠죠. 그리고 브랜치 명령어에서는 이 각각의 비트가 이제 브랜치 조건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치 명령어 같으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동해 가야 될 주소를 결정을 해서 그 주소를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에다 기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곧 브랜치 명령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선 브랜치 명령어 같으면 어쨌든 이제 현재 어떤 프로그램 카운트 값과 그 다음에 옵셋을 더한 결과를 다시 여기에 프로그램 카운트를 지정을 해서
111이 되겠죠. 거기다가 기록을 할까 말까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다 조건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만족이 되면 여기 기록이 되고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기록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브랜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카운트 값이 새로운 값으로 갱신이 되면 이동이 되는 거고 새로운 값으로 갱신이 안 되면 이동이 안 되고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산술 논리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하기나 빼기를 할 때에 오퍼란드 값을 하나는 무조건 어떤 베이스를 쓴다. 무조건 어떤 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다른 하나는 또 다른 베이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16비트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값일 수도 있다. 단순히 가산 득셈 명령 같으면 여기에 있는 값과 이쪽의 값을 더한 결과를 여기다가 기록하는 것일 테고요. 브랜치 명령으로도 마찬가지 여기가 무조건 프로그램 카운트가 되겠죠. 프로그램 카운트 값에다가 어떤 값을 더한 결과를 프로그램 카운트 기록하면 브랜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더하기를 하든 이런 연산을 하는데 ALU 연산을 하는데 하나는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무조건 레이스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레이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포함한 이렇게 16비트를 그냥 값으로 봐서 부호가 된 정수, 그죠? 16비트 정수로 봐서 그 값을 이 ALU 연산에 쓸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두 개를 구별해야 되니까 이 비트를 구별하겠다는 거죠. 이게 0이면 이 3비트만 의미가 있고 여기에 어떤 레이스 번호를 지정하는 걸로 사용을 하고 여기 1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16비트가 즉석 값으로 사용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아까 이 앞에 있는 OP 부분은 이제 명령어 디코딩 할 때 다음 상태를 결정하는데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ALU 3비트는 그냥 다른 무슨 조합 논리 회로를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ALU 회로의 선택 신호로 바로 그냥 연결시키면 됩니다. 3비트를. 이거 마찬가지. 목적지, 레이스 파일에서 어느 레이스에 기록할까? 그 선택하는데 바로 그냥 직접 연결하면 되겠고요. 이거 역시도 이제 ALU에서 어느 한 그 레이스 값을 선택하는데 그 멀티플렉스 선택하는 신호를 쓰는 겁니다. 8개의 레이스 값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뭘 선택을 할까? 멀티플렉스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이것도 또 다른 멀티플렉스 8개 레이스 값에서 하나를 고르는 쓰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 바로 웬만큼 바로 직접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회로가 각각의 부분에 신호들을 생성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회로를 다시 조합할 필요가 없이 바로 1대1 연결하면 되는 거죠.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처럼 이런 표현들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각각의 필드를 이렇게 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하기를 하는 거나 이런 거 또는 합계 명령을 할 때에 즉석 값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걸 왜 굳이 16비트밖에 안 되냐 32비트 했으면 좋겠는데 앞에 걸 이렇게 고정을 하고 나니까 남는 게 아무리 많이 써도 16비트밖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16비트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16비트를 이제 32비트로 이렇게 확장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실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쓰고 있는 그 ARM CPU도 비슷한 스타일인데 거기서는 사실은 요 값을 8비트밖에 안 씁니다. 나머지를 여러 가지 용도로 막 사용을 하면서 그래서 8비트를 가지고 확장을 써주는지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제 기본 틀을 이렇게 가져가고 그 사실 이런 틀이 그냥 바로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몇 번 이렇게 저렇게 막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해서 이게 제일 낫겠다라고 해서 그냥 결정한 겁니다. 처음부터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 코드 부분이 이제 어쨌든 그 3비트를 가지고 어떤 그 컨디션 코드 레이스에 있는 NZ 2개의 비트하고를 잘 조합을 하면 그 결과를 목적지 레이스에다 기록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신호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컴페어 명령어 같으면 이제 서브 명령어 동일하긴 한데 목적지 기록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무조건 000을 줘서 아예 기록이 안 되도록 표시를 하게 되면 즉
서버 명령어는 요 자리가 111이고 컴페어 명령어는 요 자리가 000이다 이거죠. 그러면 서버 명령어는 결과가 기록이 되고 컴페어는 기록이 안 되고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000일 때는 이제 목적지에 기록을 하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DR에 있는 그 탭비트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그걸 기록할 게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000을 했고요. 그런 이제 브랜치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우리가 여기던 대로 조건을 그대로 다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디션 코드에 NZF를 그대로 쓰면 그거에 의해 가지고 목적지 레지스터. 이 브랜치 명령의 목적지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카운트입니다. 7번 레지스터. 거기에 기록을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걸로 처리가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 명령어 같으면 어쨌든 읽어온 것을 무조건 목적지 레지스터 기록하니까 로드 명령어 같으면 111일 텐데 스토어 같으면 스토어에서는 아까 그 레지스터 빅터에서 그러면 이제 뭔가 연산을 하고 여기다 기록하는 것까지는 이제 다 됐는데 이 스토어 명령어는 여기가 기록할 값이 아니고 뭔가 메모리에 저장할 레지스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좀 표현해야 되겠다. 다른 연산들은 전부 다 어떻게 연산을 해서 여기다 기록하는 거로 만들어져요. 다른 명령어들은 다. 근데 스토어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메모리 투소를 결정할 때에 여기 값을 이용을 하고 여기 이 자리에는 어떤 레지스터 값을 거기다 기록할까? 그 소스 레지스터를 저장 용도로 사용을 하자. 따라서 스토어만큼은 좀 따로 특별하게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스토어는 여기 지정된 레지스터 값을 메모리에다 기록하는 것이지 이 레지스터 값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어쨌든 스토어 명령에서는 일단 여기서 무조건 000을 주어서 여기는 기록이 안 되도록 하고 대신에 스토어 명령을 실행할 때는 여기에 있는 레지스터 값이 메모리에 전달되도록 어떻게 회로를 만들어주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대략 그렇게 해서 이제 정의를 이제 하면 되겠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전체 회로에서 이제 기계 코드의 각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연결을 하자. 그럼 명령어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른 실제 ARM이나 X86보다는 월등히 작지만 어쨌든 개수가 여러 개 많은데 그거를 각각의 명령을 따로따로 처리하려고 하면 상태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실행할 상태가. 그래서 가능하면 유사한 명령어들이 동일한 그 회로에 의해서 같이 작동하도록 해주면 그러면 훨씬 더 회로가 더 간단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유사한 명령어들이 사실은 같은 원리로 작동을 하고 대신에 앞에 이제 OP, ALU 부분을 가지고 구별을 하고 뒷부분들은 이제 적절하게 각 명령어에 맞게 조금씩 바꿔주는 형태로 가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미 우리가 본격적이긴 하지만 현재 21개 명령어들을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만 그룹핑해도 되겠더라. 그래서 이 명령어 그룹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만 서로 다 구별해주면 되겠고 이 그룹들은 사실은 회로 입장에서는 똑같이 동작을 하는 거죠. 똑같이 동작을 하는데 뭐 결과를 목적지에 기록할지 말지 아니면 어떤 값을 가지고 뭐 주소를 어떻게 결정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인 것이지 실행하는 과정은 각각의 그룹에 포함된 것들끼리는 똑같다. 따라서 이 그룹들을 제일 앞에 있는 OP 이 세 비트를 가지고 구별을 하도록 처리를 했고요. 예를 들면 명령어로는 낫던 명령어가 있었는데 낫던 명령 따로 실제로는 세로로 만들 때는 없다. 이 명령어는 곧 익스클루시브 OR 명령어를 가지고 똑같은 동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회로를 만들 때는 이거 낫던 명령어는 없어도 되는 거죠. 대신에 어셈블러가 이런 식의 프로그램에 이런 식의 표현이 있게 되면 이것을 어셈블러가 익스클루시브 OR에 해당하는 기계 코드로 바꿔치기를 해서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실행하는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 명령어는 안 넣어도 된다. 별도로. 그래서 실제 회로에다 늘 명령어 개수를 줄이는 거죠.
그다음에 로드 명령어하고 LDR 명령어도 잘 보면 원래 로드 명령을 우리가 프로그램상에 표현할 때는 먼저 기록해야 될 목적지가 있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레이블을 쓰죠. 그죠? 레이블을 쓰거나 아니면 주소를 직접 쓰거나 그 주소 값을 주소에 해당하는 메모리 값을 읽어와서 여기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LDR 명령어는 여기에 세 개를 표시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레지스터 값에다가 이 오프셋을 더해서 그것을 메모리 주소로 써라. 그래서 읽어와서 그 값을, 결과를 여기다가 기록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어셈블리로 표현할 때에. 그래서 이 명령어 자체는 보면 어쨌든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레지스터의 값에다가 이 오프셋을 더해서 그러니까 ALU에 있는 그 가상기 회로를 활용할 겁니다. 이 두 개를 더해서 그 값을 메모리에 주소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에는 읽기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메모리에서 값이 나오면 그것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면 되는 거죠. 이 명령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상에 표현할 때는 여기 어떤 레이블들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셈블러가 기계의 코드를 생성할 때는 레이블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 값에서부터 옵셋 얼마를 더 더한 것을 주소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기계 코드 바꾸는 거거든요. 따라서 표현은 여기에 이제 레이블이나 주소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7번 레지스터 그 프로그램 카운트에다가 옵셋 얼마를 더할 거냐로 바꾸는 겁니다. 어셈블링 한 결과에. 따라서 이 명령어는 곧 이렇게 바꿔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7번 레지스터에다가 옵셋을 더한 것을 메모리 주소로 쓴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같은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어셈블리언으로 표현할 때는 여기다 우리가 옵셋을 직접 쓰지는 않지만 어떤 레이블을 표현하지만 이것을 이제 기계 코드로 바꾸는 과정에서 결국은 7번 레지스터에다가 옵셋을 더하는 것으로 기계 코드에다 표현하거든요. 결국은 이거랑 같은 형식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 논리 회로로 우리가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별도로 처리하지 않아도 이것 속에 포함된다는 얘기지. 이 명령어 속에. 스토어가 꼭 마찬가지겠지, 그죠? 반대되는 입장이니까 스토어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브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치도 어쨌든 이제 레지스터 간접 모드로 이제 브랜칭 할 때 일단 이제 레지스터 간접 모드죠. 그래서 어떤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그 값에다가 옵셋을 더한 거 그것을 내가 이동해 가야 될 주소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레지스터 값에다가 옵셋을 더한 거 그것을 내가 값을 기록할 메모리 주소로 사용한 거겠죠. 브랜치 명령 같으면 이 레지스터 값에다가 옵셋을 더한 것을 이동해 가야 될 주소 값, 즉 프로그램 카운트의 새로운 값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조건을 따라가지고요. 이거 역시도 그냥 브랜치라고 하는 명령어는 조건 똑같이 쓰지만 이 자리에는 옵셋을 쓰거나 레이블을 쓰거나 아니면 직접 주소를 쓰거나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주소 이동해라. 그러면 어셈블러가 목적지 레이블, 목적지 주소가 현재의 주소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그 차이 값을 옵셋을 결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형식의 기계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 명령어도 따로 필요 없고 그냥 이 명령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논리 회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대신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이런 형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이런 형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는 거죠.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그리고 어셈블러가 이러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형식으로 바꿔서 기계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명령어들은 일단은 논리 회로를 만들 때는 고려를 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이 형식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 이제 그룹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선 이제 ALU 명령어 그룹들은 사실은 add, serve, and, or, exclusive, or, copy, 그 다음에 logical shift left, logical shift right. logical shift, arithmetic shift.
이 그룹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예를 들어 컴페어 명령어 같으면 그것은 사실은 서버의 명령어인 거죠. 똑같은데 결과를 목적지에서 기록하지 않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ot 명령어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8개죠. 8개로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각각을 ALU의 선택신호로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이기 때문에 10이 뜨면 되는 거죠. 10이 뜨죠. 000부터 111까지. 그래서 전부 다가 산술 논리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목적지로 해서 기록하는 것인데, 거기다 더하기를 할지, 빼기를 할지, AND를 할지 이것만 다를 뿐인 겁니다. 물론 이놈은 RS2의 경우에 있는 그 값을 목적지에 기록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 연산을 구별하는 것을 ALU 부분에 있는 그 3비트 가지고 ALU에다 직접 선택하도록만 하기만 하면 실제 실행하는 과정은 똑같은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산술 논리 연산들에 대한 명령어들은 한 개의 실행 과정이 한 개의 상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한 개의 상태만.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처럼 8가지로 구별이 됐고요. OP는 같은 명령령을 주었고 ALU 같은 이건 이제 000부터 111까지 준 거지요. 요건 이제 실제 ALU 회로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건 우리가 그냥 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ALU 회로상에 000이 add 로직을 결과를 선택할지 아니면 서브트랙트 연산 결과를 선택할지 그 멀티플렉스의 선택신호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ALU 회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코드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컨디션 코드는 이제 모든 건 다 목적지로 해서 기록하는데 컴페어 명령어 요거일 때만 000인 거죠. 그래서 서브트랙트하고 컴페어는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같은 빼기 연산을 하는 건데 그 결과를 기록할까 말까 이게 구별이 된 거죠. 갑자기 이렇게 진단하지? 그리고 어쨌든 이제 목적지 레이스가 선택이 되고 뭐 소스 레이스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똑같이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불이나가? 다행히도 이 화면은 불이 안 나가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드 명령어. 이제 앞에 것은 이제 ALU로부터 나오는 값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목적지에 기록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로드 명령어는 메모리에서 읽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메모리에 주소를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서 메모리에다가 주소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는 읽기에 해당하는 신호들을 내보내고, 그게 들어오는 값을 목적지에 기록을 하면 돼요. 그게 이제 로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드 명령어는 프로그램 카운트로부터 옵셋을 더한 결과에 해당하는 것을 주소로 내보내서 메모리에 읽기를 해서 그 값을 가져와서 목적지에 기록하면 되겠고요. LDR은 R7 대신에 어떤 이메일 웨이트를 지정한 거지요. 그 값을 읽어서 이제 기록하는 것이 될 텐데,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구별할 필요가 없더라. 단지 이 자리가 이메일 웨이트를 지정을 했냐 아니면 프로그램 카운트로 고정형이 됐냐 그 차이뿐인 거지요. 어쨌든 그래서 두 개의 명령어에 대해서는 OP 코드는 어쨌든 메모리에 읽어오는 것은 다른 명령어라고 하고 이제 구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OP 코드 하나 부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더하기를 하잖아요. 이 더하기를 해야 되니까 현재 어떤 웨이트 값에다가 옵셋을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끝에 그 16비트에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결국은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ALU에 있는 덧셈기를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SR 필드에 표현되는 이 레이스 값과 그 다음에 SR2 밸류 필드에 지금 값을 두 개를 더한 결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덧셈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기가 0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더하기를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더하는 대상은 요 필드에 있는 어떤 웨이터 값에다가 이 옵셋을 더하는 거다 이거죠. 옵셋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무조건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서는 다른 웨이터 값을 더할 것이 아니라 요 16비트의 값을 옵셋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1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로드 명령 같으면 무조건 R7번이 되는 것이고요. 111. 그 다음에 여기에 1을 하고 여기는 실제 더할 옵셋 값을 16비트 정수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ALU에 의해 가지고 더하기가 될 테고 그렇게 더해서 나온 그 값은 메모리 주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ALU에서 나오는 값을 메모리에 주소로 전달되도록 잘 회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메모리에서는 이제 여기 지정되어 있는 레이터 값에 메모리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여기 지정되어 있는 레이터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 기록하는 작업은 또 역시 무조건 기록하는 거니까 무조건 기록하도록 111을 준 거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명령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단 차이는 이게 프로그램 카운트로 고정이 되어 있냐 아니면 이메일로 해서 쓸 수가 있냐 그 차이뿐이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제 로드 명령어는 메모리 주소를 정하는 데는 덧셈기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두 값을 그래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메모리에서 나온 값은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되겠다. 스토어 명령은 반대죠. 스토어 명령어는 이제는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레지스터의 값을 메모리에 기록을 할 겁니다. 메모리에 기록을 하는데 그 메모리 주소는 아까 로드와 똑같은 방법으로 또 결정하는 거죠. 역시 스토어 명령 같으면 프로그램 카운트에다가 이 옵셋 값을 더해주는 것이고 그냥 str 명령 같으면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이메일 레지스터 값에다가 이 옵셋을 더해준 것을 메모리 주소로 쓰는 겁니다. 기록해야 될. 따라서 어쨌든 두 가지 명령의 차이는 이것이 프로그램 카운트로 고정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둘을 구별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주소를 결정할 때에 여기에 있는 값과 이 값을 더해야 되니까 ALU는 덧셈에 해당하는 000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렇게 더해진 ALU에서 나오는 출력을 메모리 주소로 전달해야 될 겁니다. 이제 회로상에 이제 메모리 주소로 전달되도록 회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메모리에 어떤 값을 또 보내야 됩니다. 써야 되니까.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값을 메모리에도 전달해줘야 돼요. 데이터로. 그 역시도 여기에 있는 값이 메모리에 데이터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또 잘 회로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명령어는 이 DR 부분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레지스터 값을 기록할 건 아니거든요. 현재 여기는 기록할 값을 메모리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지 이 값을 새로운 값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여기에 지금 있는 이 레지스터에다가 쓰면 안 된다. 표시로서 명령명을 쓰고 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나머지 이제 한 가지 그룹이 이제 브랜치 명령어 그룹인데 사실은 소프트 인터럽트나 리턴 프람 인터럽트를 뺀 나머지가 전부 다가 이 그룹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명령어들이 BR, BRR, LEA, 링크, 리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됩니다. 또 그걸 각각 잘 구별을 해보면 우선 브랜치 명령어는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쨌든 조건이 만족이 되면 프로그램 카운트에다가 옵셋 값을 더한 값을 프로그램 카운트에다가 기록을 해서 다음 명령을 읽고 주소를 바꾸는 거다. BRR은 이것이 프로그램 카운트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메일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다. 따라서 이 두 개는 구별할 필요가 없더라. 어쨌든 어떻게 더한 결과를 다른 레지스터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레지스터와 옵셋을 더한 결과를 다른 레지스터에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은 덧셈 연산과 똑같지요. 애드 연산은 똑같습니다. 마치 애드 해가지고 R7에다가 어떤 옵셋 값을 더해서 다시 R7에 기록해라. 이렇게 애드 연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단 차이는 뭐냐면
얘를 연산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연산 결과를 갖고 나중에 이제 브랜치라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컨디션 코드 레이스를 진행합니다. 근데 브랜치 명령어는 이렇게 연산을 했지만 컨디션 코드 레이스 값을 바꾸지 말자. 왜냐하면 브랜치를 한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컨디션 코드 레이스 값이 바뀌어버리면 앞에 어떤 연산을 한 결과에서 발생했던 그 N비트, Z비트가 새로운 값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브랜치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명령어들은 산술 논리 연산이 아니고 오로지 어떤 다른 그 뭐 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용도일 뿐인 것이지 산술 논리 연산 결과가 뭐냐 이것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명령어들은 컨디션 코드가 안 바뀌도록 하자. 만약에 컨디션 코드가 바뀐다고 하면 사실은 이 작업도 add 연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죠? 더하기잖아요. 그죠? 더해서 기록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냥 add하고 차이는 이 명령어들은 컨디션 코드 레이스가 갱신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 차이를 일부러 둔 겁니다.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 이것은 실제 이제 LEA하고 어떤 그 레이블로 지정되어 있는 그 주소 값을 목적지가 있어 기록하는 거지요. 주소를 결정한 다음에 그 주소가 뭐냐 그것을 목적지로 있어 기록하는 겁니다. 주소를. 따라서 이것도 이렇게 주소를 결정하는 과정은 프로그램 카운트에다가 어떤 옵셋 프로그램 것을 더하는 결과 이것이 주소인 거지요. 그 주소 값을 목적지 기록하는 거다 이거죠. 이것도 잘 보면 그냥 더셈 연산이죠. 그죠? 더셈 연산과 똑같습니다. 어떤 레이스 값에다가 즉석 값을 더해서 어떤 레이스 기록하는 거죠. 링크 명령어. 링크 명령어는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 값에서 바로 그 다음 주소, 그 다음 주소를 어떤 링크 레이스에다가 기록해 놓는 거다 이거죠. 따라서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에다가 1을 더 더해서 R6에 기록하는 게 보통 링크 명령어입니다. 그지? 현재 링크 명령어 보통 그 바로 다음에 브랜치 명령어가 있고 그 바로 밑에가 이제 되돌아와야 될 주소이거든요. 브랜치를 하고 난 뒤에 돌아와야 될 주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링크 명령을 실행하는 시점에서는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에다가 1을 더 더해서 그걸 R6에 더해주는 거다. 이렇게 잘 보면 그냥 단순히 더셈 명령어야. 어떤 레이스다가 1을 더 더해서 어떤 레이스를 기록하는 거니까. 리턴 명령어. 이거 역시도 어쨌든 R6 값을 프로그램 카운트에 넣는 거거든요. 링크 레이스 값을 프로그램 카운트에 넣는 겁니다. R7번에. 따라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것도 R6에다가 0을 더해서 그 결과를 R7번에 넣는 겁니다. 이것도 더셈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명령어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어셈블리 언어로 표현할 때 나름대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했는데 이거 실제 회로로 만드는 입장에서는 보면 똑같이 다 더셈이더라 이거 더셈. 더해서 그 결과를 그러니까 어떤 레이스 값에다가 어떤 값을 더해서 다른 레이스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브랜치 명령어들은 조건에 만족이 될 때만 기록을 하고 이 명령어들은 조건에 상관해서 무조건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들은 조건을 NZP를 표현하면 되겠고 이 명령어들은 NZP를 무조건 111 주는 거지요. 무조건 기록하면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다 더셈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들은 실행하는 과정에 컨디션 코드 레이스 값이 안 바뀌도록 하자. 왜냐하면 이거 산술 논리 연산에 대해서 계산한 결과가 N비트, Z비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값이 이런 명령어에 의해 가지고 값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산술 논리 연산하고 똑같이 작업을 하되 그때 물론 더셈만 썼지만 컨디션 코드 레이스 값을 갱신하지 않도록만 하면 되겠다. 이 차이밖에 안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령을 무려 21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이런 명령들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똑같이 작업을 하되 더할 이 레이스가 R7번인지 다른 잉여 레이스인지 R6번인지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얘들 옵셋 값도
어떤 임의 값인지 아니면 1인지 0인지만 구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ALU 연산은, 이건 다 더하기네. 무조건 더하기로 해주면 되겠고, 목적지 싫어할 때에 대한 것은 조건에 따라서 할 거냐, 무조건 할 거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따라서 이런 명령어들은 어쨌든 이제 ALU의 가상기 회로를 사용을 그대로 하면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직역 코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 명령어들은 어쨌든 하는 일이 다 똑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산술 논리 연산하고 일단 구별해야 되죠. 왜냐하면 컨디션 코드 레이스 값을 갱신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독립적인 번호를 하나 부여를 한 거죠. 산술 논리 연산은 아까 명령을 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컨디션 코드 레이스를 갱신하지 않는 걸로 이제 처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ALU는 다 대체를 하는 거죠. 다 가상기를 쓰자. 그리고 컨디션 코드 레이스는 브랜치 명령어는 원래 프로그램에 표현되어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기록하는 거니까 읽어주면 되겠고, 목적지 마찬가지로 브랜치 명령어는 프로그램 카운트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는 그렇게 결정한 주소를 어떤 지정되어 있는 레이스에 기록하면 되겠고, 링크 레이스는 무조건 R6에다 넣는 거죠. 링크 레이스니까. 리턴 명령어는 무조건 R7에 넣는 거죠. 프로그램 카운트에다가. 그리고 연산하는 이제 작업을 보면 브랜치 명령 같으면은 R7 레이스에다가 적습 값으로 얼마를 더해주겠다. BRR 명령 같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임의의 레이스를 하나 지정을 해서 그 값에다가 옵셋을 더해서 이걸 넣겠다.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 같으면 역시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에다가 적습 값으로 어쨌든 옵셋을 더해서 지정되는 목적지 레이스 기록하는 것이고, 링크 명령어는 일단 R7번에다가 무조건 적습값 1을 더해서 그 결과를 R6에 넣는 겁니다. 리턴 명령어는 R6에다가 무조건 0을 더해서 R7에 넣는 거다 이거죠. 이러고 보니까 이 명령어를 전혀 실제 논리 회로로 만드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죠, 그죠? 단지 이 세부적인 이 값들은 각 회로에다가 전달하는 이런 세부 값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이 더하기 하는 연산하고 똑같더라. 자, 그래서 이 명령어 그룹에 대한 것들은 서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순탄 논리 회로로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이 명령어를 실행하는 상태에서는 이제 신호들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구별할 필요 없이 동일한 신호들만 발생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룹핑하고 나니까 이제는 딱 논리 회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딱 4개야, 이제. ALU에 관련되는 거, 로드에 관련되는 거, 스토어에 관련되는 거, 브랜치에 관련되는 거. 그래서 그 OP가 ALU에 관련되는 것은 000,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가 보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ALU 필드는 산술 논리 연산들은 각각에 따라가지고 A든지 서든지 N든지에 따라가지고 구별되겠지만 나머지 명령어들은 어쨌든 다, 어쨌든 이미 연산을 쓸 수가 있긴 한데 다 더하기를 쓰고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컨디션 코드도 이제 ALU에도 보면 이제 컴페어 같은 요놈이 000이고 나머지는 다 111이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목적지가 있어가 있고 소스가 있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로드 스토어 브랜치에서는 무조건 다 1이었지만 ALU에서는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로드 명령을 실행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신호들을 발생할 텐데 컨트롤 신호들 발생할 텐데 ALU에는 그냥 여기 000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LU는 애드 연산의 힘이 트랩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컨트롤 로직에서 진행을 하면서 실행하는 단계에서 이제 이 이후 값은 굳이 이제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각 상태마다 적절하게 이제 신호를 발생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회로의 각 부분에 그냥 직접 그대로 1대1 연결만 시켜주기만 하면 알아서 거기에 맞는 그 동작들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이제는 공연을 그렇게 4가지로 그룹핑이 됐고요. 이 그룹의 명령을 실행할 때는
어쨌든 ALU에서 나오는 결과를 목적지에 기록만 하면 돼. 이 명령어는 ALU에서 나오는 값을 메모리에 주소로 전달하고 메모리에 읽기 신호를 보내주고 그리고 메모리에 나온 값을 여기다가 기록하면 되겠고 이 스토어 관련된 명령어들은 ALU에서 나오는 값을 역시 또 메모리에 주소로 전달하고 메모리에는 쓰기 신호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레이스 값을 메모리에 데이터로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브랜치 명령어 그룹들은 역시 똑같이 ALU에서 나온 결과를 목적지에다가 기록을 하면 되겠다. 대신에 이 위에 첫 번째 ALU 그룹하고 여기서 두 개의 차이는 요놈은 컨디션 코드 레이서가 갱신이 되도록 해주고 요놈은 갱신이 안 되도록 해주고 그 차이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그 전체적으로 그 회로가 굉장히 여기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많이 단순화된 거죠.